2022년 3월 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을 겨냥한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연방하원 제3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벤 타일러 의원이 불륜 사실로 인해 프라이머리 결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받는 치료를 아동학대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막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후보지가 달라스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재외동포재단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 노멀을 겨냥한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틀 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약품을 받는 겁니다. 백악관 관리는 사람들이 이달부터 대형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스, 크로거 등에서 이 알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런 계획은 미국을 위기 상황에서 끌어내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선을 위해 이번 프라이머리에 나온 공화당의 벤 타일러 연방 하원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지만 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플레이노가 속한 연방 하원 제3지역구를 대표하는 테일러 의원이 사퇴한 이유는 플레이노에 사는 타냐 조야라는 여성과 불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테일러 의원은 조야에게 불륜을 감춰달라며 $5,000를 건넸습니다. 조야는 예전 이슬람 원리주의 아이시스 무장투쟁운동을 지지하는 지하디스트 한 사령관과 결혼한 적이 있어 아이시스의 신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일러 의원은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49%의 득표를 얻어 27%를 얻은 키스 셀프 전 콜린 카운티 판사와 오는 5월 24일 결선 투표에서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결국 중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받는 치료를 아동학대로 보고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막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 시민자유연합 ACLU와 성소수자 옹호 법률 조직 람다 리갈은 지난 1일 한 10대 성전환자 가족을 대신해 어스틴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ACLU의 에이드리 페레즈 전략 책임자는 어떤 가족도 성전환 자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가정이 해체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 처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정부가 가족의 필요와 의료인들의 증거, 그리고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하지 않은 당파적 공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 후보지가 달라스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두 곳으로 압축됐다고 재외동포재단이 밝혔습니다. 한상대회가 국외에서 열리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미주 한인 상공회 총연합회 산하 뉴욕, 달라스, 애틀란타, 오렌지 카운티 총 4개 지역 상공회가 유치를 신청했고 재단은 지난달 현지에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차 내부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지역 중 결선 후보지로 달라스와 오렌지 카운티를 선정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4월 6일과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0차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부터 한국 중소기업의 국외 진출과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UN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접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3월 3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